1화 네 번째 남편의 불길한 예감. 저는 강혜인 38살 미술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 가장 오래된 친구 윤세희의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 왔어요. 화려한 장미 꽃꽂이와 샴페인 잔이 반짝이는 5성급 호텔 라운지였죠. 세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세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네 번째 결혼이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두 번째는 심장마비로, 세 번째는 사업 실패 후 자살로 세상을 떠났죠. 매번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을 남기고 말입니다. 이번 남편분도 좋은 분이시겠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세 번의 불행이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개해줄게, 선우야. 세희가 손짓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갈한 네이비 수트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가 바로 이선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인 씨. 세희에게 자주 들었습니다. 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악수하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고 거칠었거든요.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던 손 같았어요. IT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급 용지의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였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데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수 변호사의 딸이시군요. 제가 돌아보니 선우가 테이블에 놓인 제 가방 옆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었죠. 20년 전 대림동 재개발 소송 때 많이 들었습니다. 선우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그 오래된 소송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때 저는 어렸거든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 사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선우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세희의 지난 세 남편들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는데 모두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다음 날 오전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 씨, 신혼집 꾸밀 미술품 컨설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하필 저에게 연락했을까요? 서울의 유명한 미술 컨설턴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선우는 한결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세희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6개월 전 갤러리에서 처음 봤어요. 그림을 보며 우는 세희를 보고 마음이 아팠죠. 어떤 그림이었나요? 김홍도의 씨름도였습니다. 세희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우의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희 아버지는 그림과는 거리가 먼 사업가였거든요. 더욱이 김홍도 작품을 좋아한 적도 없었어요. 세희 아버지가 한국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특히 풍속화를 즐겨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우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세희 아버지는 서양화, 그것도 인상파를 좋아하셨습니다. 선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혜인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선우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지, 아버지 직업은 무엇인지까지 말입니다.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셨으니 풍족하게 사셨겠네요. 아니요, 아버지는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셨어요. 돈 많이 벌지는 못했죠. 선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대림동에는 언제까지 사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림동에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언제 대림동에 살았다고 했나요? 선우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 세희한테 들었나 봐요. 하지만 세희도 제가 어릴 때 대림동에 살았다는 걸 모릅니다. 중학교 때 이사 가기 전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밤늦게까지 뒤척였어요. 선우라는 남자가 점점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세희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혜인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이선우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내일 홍대 카페 벤에 앞으로 오세요. 오후 3시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선우에 대해 저에게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최은수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야윈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선우를 조심하세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남자는 복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은수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수라니요? 제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게 이선우예요.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다고 해요. 선우가 투자를 미끼로 접근해서 회사를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선우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은수가 가방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20년 전 대림동 재개발 소송 기사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아버지가 원고 측 변호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는 선우 가족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우 아버지가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갔죠. 은수의 설명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선우가 저를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세희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 말입니다. 은수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과거 소송이 이런 복수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세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혜인 씨, 오늘 누구와 만났나요? 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은수를 만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은수를 만났죠? 선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왜 그런 여자 말을 믿으세요? 미친 여자예요. 무슨 뜻이죠? 아버지 죽음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선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혜인 씨는 저를 믿죠? 우리는 곧 가족이 될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우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았어요. 이화 숨겨진 과거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세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혜인아, 큰일 났어. 세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선우가 갑자기 결혼식을 앞당기자고 해. 이번 주 토요일에 하자는 거야. 원래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었어요.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이유는 뭐래? 해외 출장 때문에 신혼여행 일정을 맞추려면 빨리 해야 한다는 거야. 핑계 같았습니다. 어제 저와 은수의 만남을 안 후 계획을 바꾼 것 같았어요. 세희야, 혹시 선우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선우는 완벽한 남자야. 그게 아니라, 혹시 질투하는 거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세희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세희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 줄 몰랐어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 이번엔 정말 행복하고 싶어. 방해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희가 이미 선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선우가 찾아왔습니다. 신혼집 미술품 선정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런 작품들은 어떠세요? 제가 몇 점의 작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한국 화가들의 작품이었어요. 좋네요. 그런데 김홍도 작품도 있나요? 또 김홍도였습니다. 어제 세희와의 만남도 김홍도 그림 때문이라고 했었죠. 김홍도 원작은 구하기 어려워요. 모사품이라면 가능하지만요. 모사품도 괜찮습니다. 선우가 쉽게 답했어요. 진짜 미술 애호가라면 원작과 모사품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겼을 텐데 말입니다. 씨름도 말고 다른 작품은 어때요? 단원의 풍속화 중에서요. 제가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김홍도의 호가 단원이라는 상식을 아는지 확인하려고요. 단원이요? 잘 모르겠네요. 역시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럼 왜 김홍도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참, 아버님과 관련된 추억이 있는 작품이 있나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네. 선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세희가 김홍도 그림을 보고 아버지 생각에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선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선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는데 최 팀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선우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인은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고요. 제 이름이 나오자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후에 바로 실행하죠.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끝이 보여요. 20년이라는 숫자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림동 재개발이 바로 20년 전 일이었거든요. 강태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우가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선우가 들어오자 제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통화 끝나셨어요? 네, 회사 일이었어요.
선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시죠. 작품 선정은 내일 다시 논의해요. 네, 좋습니다. 선우가 나간 후 혼란스러웠습니다. 세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집에서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20년 전 대림동 재개발 소송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에서 두툼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림동 재개발 관련 소송 자료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찾았습니다. 피고 측 명단에 이정호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아들 이선우 당시 22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본명이 이선우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정호가 재개발로 인해 모든 걸 잃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송 결과였어요. 재개발 업체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패소했던 거예요. 자료를 더 뒤지다가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소송 당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정호 씨 가족 참으로 안타깝다. 22살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버지의 메모였습니다. 선우가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개발 업체의 로비가 심각하다. 판사들까지 매수된 것 같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아버지도 이 소송의 부정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어요. 이선우라는 청년이 오늘 사무실에 찾아왔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우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구하려고 노력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 원망이 20년 동안 쌓여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선우의 복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카페에서 만난 은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명성과 재산을 노린다는 건 확실해요. 어떻게 아시죠? 선우가 제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강태수 변호사 딸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선우의 타겟이 확실했습니다. 세희는 정말로 미끼였던 거예요. 그럼 세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우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은수의 말에 세희가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볼까요? 증거가 없어요. 선우는 아주 교묘하게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희를 설득할지가 문제였어요. 오후에 세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세희야, 만나서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데? 나 지금 드레스 피팅 가야 해. 선우에 관한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정말 그만해. 세희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분만 제발 시간 내줘. 됐어. 나는 선우를 사랑해.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세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에 혼자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선우와 직접 대결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세요. 차가운 답장이었지만 만나주겠다는 뜻이었어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3화 가면 뒤의 진실. 다음 날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선우를 만났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혜인 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선우 씨 진짜 목적이 뭔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죠? 20년 전 대림동 재개발 소송 기억나시죠? 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정호 씨의 아들이 선우 씨였죠? 어떻게? 제 아버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당시 22살이었던 이선우, 바로 당신 말이에요. 선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어요. 왜 세희에게 접근한 거죠? 당신 때문입니다. 선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20년간 쌓인 원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소송에서 지긴 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셨거든요. 정의요? 웃기네요. 선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재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모르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 드릴까요? 선우가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송 직전 당신 아버지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에요. 통장을 보니 정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조사해 보세요. 20년 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선우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그 돈 때문에 자살했어요. 집도 가게도 다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거든요.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22살짜리 아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룻밤에 모든 걸 잃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까 딸인 당신이 똑같이 당해야죠. 선우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희는 왜 끌어들인 거죠? 세희를 통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쉬웠어요. 그 여자는 너무 순진하거든요. 세희를 그렇게 말하는 선우가 역겨웠어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 그런 감정 따위 없어요. 다만 이용 가치가 있을 뿐이죠. 선우의 냉정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는 세희를 어떻게 할 건가요? 적당히 처리하죠. 지난 새 남편들처럼 말이에요. 설마 그들도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희의 지난 남편들이 모두 선우의 짓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미친놈.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오히려 웃었어요. 미쳤다고요?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모든 건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인 씨, 내일 결혼식에 참석하세요. 왜요? 당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희와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선우가 말을 끝내지 않고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순히 무너지면 세희는 살려드릴게요.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겨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밤늦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뒤져봤어요. 20년 전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든 것 같다. 아버지의 일기였어요. 20년 전 바로 그 날짜에 쓰인 기록이었습니다. 재개발 업체에서 나를 매수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돈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돌려주었다. 역시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누군가 모함하려고 돈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정호 씨가 오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안타깝다. 그 가족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도 선우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선우라는 청년이 내게 원한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선우의 원한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떳떳하게 살겠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제가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희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선우의 협박 때문에 참석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장식과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세희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인아, 와줘서 고마워. 세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전 싸웠던 일은 잊은 듯 했습니다. 축하해.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선우도 저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였어요.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희가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의 선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장례식 같았습니다. 피로연에서 선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아름다운 결혼식이죠?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곧 끝날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말이죠. 선우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세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계획인 것 같았어요. 제발 세희만은 놔주세요. 그럼 당신이 대신 무너지시겠어요? 선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의 미술 사업, 재산, 명예를 모두 포기하세요. 그럼 세희는 안전할 거예요. 불가능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세희의 목숨을 생각하면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드리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요. 선우가 차갑게 말하고는 세희에게로 돌아갔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면 선우의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나는 거예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세희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선우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을까요? 새벽녘 문득 은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선우가 자기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때 증거를 남겼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급히 은수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선우의 범죄 증거가 남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서류들이 있거든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만나요. 드디어 선우를 막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화 복수의 진실과 마지막 희망. 새벽 5시 은수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작고 낡은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은수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두신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계약서와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제가 CD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우와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에요. 은수가 CD를 재생했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정호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선우의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늙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억만 더 투자해 주시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아들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 그럼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볼게요.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수 아버지는 자살했다고 해요. 선우가 거짓말을 한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 아버지를 속여서 투자를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자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죠.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왜 저를 타겟으로 한 거죠? 아마 당신 아버지가 선우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수의 말이 맞을 거예요. 선우는 잘못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로 선우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일이라 시효가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선우의 실체를 폭로할 증거를 찾았어요. 더 있어요. 은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우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망하게 만든 증거들이에요. 여러 회사의 계약서와 통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선우의 범죄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선우는 아직도 세희와 함께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세희가 다치면 안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언제 돌아와요? 4일 후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일 안에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세희에게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혜인아, 정말 행복해. 선우가 너무 잘해줘. 세희의 문자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선우가 돌아오는 날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과 경찰에 동시에 제보하고 공개적으로 그의 범죄를 알리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주야, 큰 특종감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무슨 얘기인데? 연쇄 사기꾼에 관한 거야. 여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 말이야. 민주는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진짜 확실한 거야? 증거도 다 있어. 그럼 만나자. 오후에 민주와 만나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은수가 준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민주가 흥미롭게 자료를 살펴봤어요. 언제 기사 낼 수 있어?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선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혜인아,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 민주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이미 각오는 했어요. 밤에 집에서 혼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하지만 택배 올 일이 없었어요. 의심스러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인 씨,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선우였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신혼여행 중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돌아왔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열었어요. 선우가 어떤 속셈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세희는 어디 있어요? 호텔에서 쉬고 있어요. 선우가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뭐 때문에 혼자 돌아온 거죠? 당신 때문이에요. 역시 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최은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쓸데없는 짓인가요? 진실이요? 당신이 아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선우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진짜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우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아세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우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니 아버지와 재개발 업체 사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20년 전 찍힌 사진인데요. 선우가 비웃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재개발 업체와 손을 잡고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도 모르시겠다고요? 선우가 더 많은 자료들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어요. 이정호 가족은 어차피 질 소송이다. 적당히 처리하자. 아버지의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쓸 리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에요. 계속 조작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필체 감정을 해보시죠.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설령 진짜라고 해도 아버지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요? 돈 때문이었죠. 선우의 말에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화내지 마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쟁이. 제가 소리치자 선우가 일어섰어요. 그럼 세희에게 물어보시죠. 세희가 뭘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선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희도 당신 아버지의 배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거든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세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나요? 거짓말이에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선우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세희와의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선우야, 혜인이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 세희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정말 혜인이 아버지가 당신 가족을 배신한 게 맞아? 확실해.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혜인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세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선우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왜 세희까지? 세희 아버지도 20년 전 재개발 때 피해를 봤거든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희도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릎 꿇으세요. 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5화 최후의 선택. 선우가 나간 후 혼자 남겨진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세희까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은수가 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준비는 어때? 거의 다 됐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갈 예정이야. 고마워. 그런데 혜인아, 조심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주의 걱정이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세희가 찾아왔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혜인아. 세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배신자로 보였습니다. 신혼여행 어땠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좋았어. 선우가 정말 잘해줬어. 세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했어요. 연기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어제 서울에 왔더라고. 응, 급한 일이 있어서 혼자 왔었어. 세희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 회사 일이래. 거짓말이었어요. 선우는 저를 협박하러 왔었거든요. 세희야, 솔직히 말해줘.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뭘? 선우와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세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 나를 해치려는 계획 말이야. 세희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혜인아.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왜 어쩔 수 없었는데? 내 아버지도 20년 전 재개발 때문에 망했어. 당신 아버지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세희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도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선우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 선우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재개발 업체와 손을 잡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했어. 역시 선우의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 증거도 다 봤어. 사진이랑 메모까지. 세희가 선우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건 다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 그럼 내 아버지는 왜 죽었는데? 세희가 울부짖었어요. 20년간 쌓인 원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야, 제발 정신 차려. 선우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한다고? 선우는 나를 사랑해. 아니야. 선우는 복수에만 관심 있어. 제가 어제 들은 통화 내용을 말해줬어요. 하지만 세희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직접 확인해봐. 제가 세희에게 선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녁 9시 드디어 뉴스가 시작됐어요. 세희와 함께 제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쇄 사기꾼 이선우가 여러 기업을 파산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이선우는 지난 3년간 투자를 빙자해 중소기업들을 인수한 뒤 고의로 파산시켜 왔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특히 최근 밝혀진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추궁해 자살로 몰고 간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은수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이 방송으로 나왔어요. 아들아, 더 이상은 안 돼. 그럼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게 정말 선우야? 응. 이게 선우의 진짜 모습이야. 뉴스는 계속됐어요. 또한 이선우는 최근 재벌가 상속녀와 결혼해 또 다른 범죄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희가 언급됐어요.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희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이선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체포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가 끝나자 세희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 제가 세희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선우의 목소리였어요. 세희와 제가 서로를 봤어요. 선우가 뉴스를 본 걸까요? 세희야, 뭘 하고 있어? 선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TV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봤구나. 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우야, 이게 다 사실이야? 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이면 어쩔 건데? 선우가 오히려 당당하게 답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 속였다고? 난 처음부터 솔직했어. 무슨 뜻이야? 너한테 말했잖아. 강혜인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그런 건 없어. 너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세희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도 혜인이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지. 선우의 말에 세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우야, 제발 그만해. 제가 세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인데. 선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독이야. 선우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미쳤어? 원래 세희 못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둘 다 처리하지. 선우가 병뚜껑을 열었어요. 도망가자. 제가 세희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선우가 문을 막고 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비켜. 안 돼.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해. 선우의 눈이 광기로 가득했어요. 20년간의 복수심이 그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오고 있어. 제가 허세를 부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직 체포영장도 안 나왔어. 선우가 뉴스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쩔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그게 계획이었어. 선우가 병을 저희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걸 마셔. 그럼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 싫어.
세희가 거부했어요. 그럼 강제로 먹일 수밖에 없지. 선우가 세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혜인아, 소용없어. 어차피 둘 다 죽을 거야. 선우가 비웃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20년을 기다렸어.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거든.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가족을 배신했는데. 선우가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어. 정의? 웃기네. 선우가 다시 가까이 왔어요. 저는 화분을 들고 선우를 향해 던졌습니다. 으악. 선우가 화분에 맞아 비틀거렸어요. 지금이야. 제가 세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계단으로. 제가 세희를 이끌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선우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선우가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15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혜인아, 못하겠어. 세희가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 제가 세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거의 다 왔어.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 가려고? 선우가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선우가 다시 독병을 꺼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다. 제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경찰차 여러 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선우, 체포한다. 경찰관들이 들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선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내가 미리 신고했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정말 와준 건 행운이었습니다. 손 올려. 경찰관이 선우에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독병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차라리 죽겠어.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우가 독을 마셨습니다. 으악. 선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러. 경찰관이 급하게 무전을 쳤어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우야. 세희가 울면서 선우에게 달려갔어요. 만지지 마. 경찰관이 세희를 막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선우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 숨을 거뒀어요. 6화 진실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선우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참석자는 저와 세희 그리고 몇 명의 경찰관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세희가 중얼거렸어요. 응, 이제 끝났어. 저도 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거든요. 장례식 후 세희와 카페에 앉았어요.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세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너를 배신했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저는 세희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녀도 20년간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 아버지가 재개발 업체와 손을 잡았던 거야? 세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선우가 조작한 거였어.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선우가 20년간 준비한 치밀한 복수극이었던 거죠. 내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세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모두 선우에게 속았던 거야. 내 아버지가 정말 정의로운 분이셨구나. 응. 아버지는 끝까지 주민들 편에서 싸우셨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은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혜인 씨, 고마웠어요. 뭘요? 선우의 진실을 밝혀줘서요. 덕분에 제 아버지도 억울함을 풀었어요. 은수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한 달 후 세희가 미국으로 떠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락할게. 응. 몸 조심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랜 친구였지만 서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미술 컨설팅 일이 바빠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작품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강혜인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미술사학과 교수예요. 깔끔한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절 아시나요? 최근 기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우 사건을 해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가 대단해요. 민석 교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진실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하시죠. 좋아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반년 후 세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혜인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 예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야. 세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민석 교수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행복해? 민석이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오랜 시간 복잡했던 인간관계와 음모에 휘둘린 후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결혼식에 세희도 참석했어요. 미국에서 특별히 날아왔습니다. 축하해, 혜인아. 고마워. 세희와 포옹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새 집에서 민석과 커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겠어. 민석이 제 과거 얘기를 들으며 말했어요. 응. 하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뭔데? 진실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야.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그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딸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선우의 복수극도 세희와의 오해도 모든 고통도 끝났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와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내일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아침을 준비해 줬어요. 오늘 뭐 할 거야? 갤러리 가서 새 전시 준비해야 해.
나도 대학 강의 있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사랑해. 민석이 출근하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진심으로 답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최악의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세희의 마지막 남편 선우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멸했지만 저와 세희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을 불러온다고 하죠. 제게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갈 겁니다. 이것이 제 친구의 마지막 남편과 벌인 치열한 진실 게임의 결말이었습니다.